제가 장표를 좀 준비한 게 좀 많아서 좀 속도를 좀 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한 10억 개의 RFID 태그가 지금 유통됐다고 하거든요. RFID라고는 아세요? 레디오 프리퀀시 아이덴티피케이션. 근데 이제 이게 2011년 말 되면 300억 개가 증가됐어요. 2015년이 되면 1억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RFID라는 그 디바이스가 3센트 정도까지 떨어져서 가격이 되게 싸져서 그 바코드를 대체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런 그 RFID라는 게 1억 개 정도 이렇게 앞으로 주위에 범람한다는 게 디지털 저런 디바이스가 늘어나면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하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데이터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머신에서 나오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영국 히드로 공항에서 비행기가 뜨면 현재 한 엔진에서 30분마다 10테라바이트 정도 데이터가 생성이 된답니다. 근데 이게 한 10억 라인 코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제 그게 존 F 케네디 뉴욕까지 도착하면 한 엔진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640테라바이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볼륨이라는 측면에서 데이터들이 늘어나는 속도가 저 정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터커넥트라는 측면에서 이게 브라질에 있는 CNA라고 하는 그 유통회사, 우리나라 친구 G마켓 같은 그런 회사인데, 소셜미디어에서 그 이제 옷을 보다가 좋아요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그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행어에 그 좋아요 숫자가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앞에 말씀드린 인스트루먼트,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 저런 아주 값싼 디바이스가 많이 참고하는 거하고, 이 두 번째 이렇게 소음이 연결되는 거하고, 세 번째는 그렇게 되면 이제 인텔리전트 각도가 생깁니다. 그 왼쪽에 보시는 거는 혹시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방송을 보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미스버스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진짜 뭐 날개 같은 걸 달고 사람이 뛰어내리면 나올 수 있나 뭐 이런 걸 실험해보는 방송이 있어요. 거기에 유명한 이제 앵커 중에 한 명이 아담 세비지라는 분이 사진에 있는 분인데, 저분이 유명 인사죠, 헐리우드. 어느 날 이제 나 휴가 내일 간다 이렇게 소셜미디어에 트위터에 올리고 사진을 한 장 올렸는데, 문제는 저 사진이 의도와 경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할 일 없는 사람이 저걸 또 추적해가지고 그 사람 주소를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사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왜 그러냐면 정보가 취득되고 그게 인터커넥트가 되면 거기서 인텔리전스가 생기는 거예요. 오른쪽은 영국의 그 잉글랜드라는 곳에서 본인들이 의식하진 않던 간에 하여튼에 커뮤니케이션, 출근해서 퇴근까지 하는데 보통 150번 정도 노출된대요, CCTV에. 한국은 지금 300만 대가 있다는데, 그 일전에 옆집 두드리고 6시간 동안 비디오를 플레이하는 거를 판독하느라고 범인을 못 잡은 예가 있지 않았잖아요. 지금 저희 회사 기술로는 비디오를 판독해서 범죄를 구성하는 화면을 미리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시카고 경찰이나 뉴욕 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를 보고 있다가 어떤 남자가 밤에 지나가는 여자를 발을 뻗어서 딱 넘어뜨리면 그 순간 그게 범죄를 구성하는 화면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연락이 바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5년 전에 IBM이 스마트 플래닛이라는 얘기를 할 때 저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 스마트 플래닛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자동차에 이제 블랙박스를 달았는데 실시간으로 제 GPS 좌표를 계속 남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사진을 포스팅하면 사진에 대한 유료 문도들이 다 감지가 되죠. 그래서 그 감지되는 거는 저런 인스트루먼트에 대한 어떤 디바이스나 전자장치에 의해서 감지가 되죠. 근데 전자장치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한국에 지금 스마트폰이 3천만 대라는데 그 중에 LTE가 1000만 대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번주에 싱가포르 갔더니 그 파워가 옛날 나사에서 위성을 올릴 때 썼던 컴퓨팅 파워예요. 갤럭시 3의 코드 코어가. 그런 컴퓨팅 파워를 지금 3천만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스트루먼트도 인터커넥트도 되죠. 인터커넥트 돼가지고 인텔리전트가 나오죠. 그래서 수천 개의 기업들을 5년간 IBM이 만나봤더니 분석이 이제 기업의 경쟁력을 가르는 핵심이다. 그래서 지금 IBM 자체에서는 한 9천 명 정도의 새로운 이런 롤을 가진 사람을 갖고 있고요. 수학자를 한 600명을 인도에 새로 뽑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15조 정도를 5년간 투자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1970년도에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에 컴퓨터를 갖다 놓고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를 만들었잖아요. IBM. 그런 것처럼 지금 각 대학에 저런 애널리틱 학과를 만들고 있어요. 200개 학교하고 만나가지고 이미 만들고 있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35개가 넘는 대학들이 이미 그런 학과를 만들었고, 저번 주에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지능 지적 재산 지적 지능 무슨 학과가 있는데 거기서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학과가 생겼어요. 각 대학에 빅데이터 학과가 생기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새로운 직군이 지금 필요하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새로운 직군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5년을 보니까 분석은 지속적으로 진화했는데 한 부서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는 부서가 간판을 바꾸죠. 비즈니스 애널리틱 컴퓨팅 센터. 하지만 하는 일은 옛날과 똑같죠. 근데 미국은 안 그렇다는 거죠. 미국은 비즈니스의 아주 필수 사항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기업의 한 분야에서 하던 일이 아니라 회사 전체가 빅데이터를 추구하고 있는 기업들이 국내에도 나타났어요. 뭐 화장품 회사 같은 경우는 8만 회원을 전부 합쳐가지고 지금 800만 멤버십을 통합했고 12개의 카테고리에 유형을 찾아내서 이게 체리피커냐 왜 브랜드 모양한 사람이냐 그래서 어느 매장에서 테스터로 받은 상장품을 집에 갔는데 바로 뭐가 날라오죠. 내가 건성표기인지 어떻게 알았지? 근데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를 분석해보고 안 거죠. 그리고 단일 기업의 관점에서 업계 전체의 번역으로 바뀌고 있다. 저희가 이제 저거를 한 2년간 준비했는데 100개 정도의 유즈 케이스를 분석해 봤는데 제일 많은 그 레퍼런스 케이스가 퍼블릭 시장입니다. 작년에는 이제 MIT 슬론 스쿨하고 저희가 분석해서 결과를 냈고 올해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하고 분석을 했는데 2010년도에 분석의 경쟁 우위를 가져다 주느냐 물어봤을 때 한 37%가 저 애널리틱이라고 하는 게 퀀티티티브 어드밴티다라고 기업 1700 기업을 서베이했는데 근데 요번에 2012년도에 물어봤을 때 63%가 경쟁 우위를 갖다 준다. 오른쪽은 이제 MIT 슬론 대학하고 이제 같이 IBM의 비즈니스 인스티튜트 밸류라는 대학으로 이제 분석을 한 건데 2.2배 안 한 데보다 빨리 먼저 움직인 기업이 경쟁력을 갖췄다라고 답을 했어요. 지금 빅데이터라는 거에 대해서 좋은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써먹으라는 거냐 이런 질문이 제일 많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ROI가 뭐냐라고 하는데 ROI가 이제 슬슬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게 참 그 오해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이제 지금 일간신문에도 큰 데이터를 뭐 관리하는 그게 뭐 빅데이터라고 이러고 있는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IDC에서 얘기하는 빅데이터는 4가지 부위의 형태가 적혀 있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볼륨이 예전에 다루던 볼륨이 아닌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분당 뭐 30테라바이트씩 생기는 정도의 시잖아요. 그런 규모를 얘기하는 거고 속도도 IBM이 지금 처리하는 속도가 1초에 1441만 개의 트랜잭션을 처리해요. 이런 정도의 수준. 그 다음에 버라이어티, 다양성에서 비정형 데이터 80% 정도가 비정형 데이터로 늘어나고 있대요. 앞으로 2015년까지 44개가 늘어난답니다. 지금보다 데이터가. 그럼 13 제타바이트라고 하죠. 제타바이트는 1조 기가바이트 얘기해요. 그 정도의 규모의 시장을 얘기한다. 마지막에 베라시티인데 베라시티라는 거는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게 데이터가 보면 이제 거품이 많아가지고 그 중에서 진실로 내가 알고 싶은 데이터가 들어있는 데이터를 그거를 막 이렇게 채로 치듯이 막 쳐가지고 한 99.9%를 버리고 나머지 0.01%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제가 취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 빅데이터 어디다 써먹느냐? 저기 처음에 트위트가 이제 매일 12TB씩 만들어진대요. 전 세계 얘기인데요. 근데 이제 마케팅 같은 데서는 저거를 센티먼트 어널리시스 같은 데 써요. 왜냐하면 저희가 마케팅 할 때 이런 행사 끝나면 설문지 나눠주고 전화를 걸어서 그 6개월 안에 뭐 사실 계획이 있으세요? 그거 물어보면
대충 건성으로 대답을 하시거든요. 그다음에密閉된 유리창 안에 넣어놓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는 걸 저희가 이렇게 수사관들이 뭐 범죄 수사하듯이 보거든요.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해봐도 그렇고 사실은 사람 마음속에 있는 속마음을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데이터에 의하면 저기 피어 그룹 동료한테 얘기하는 그 제품을 추천했을 때 70% 정도가 신빙성이 높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마케팅하는 사람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속마음으로 털어놓는 자기 친구나 가족들한테 추천하거나 얘기하는 걸 듣고 싶어해요. 그걸 분석합니다. 센티먼트 어나리시스라고 하는데 그런 쪽에 볼륨을 뒤지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매년 한 3,500개의 미터기가 읽힙니다. 스마트 그리드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전력 소비 예측을 하는 데 쓰여요. 예를 들면 미국의 동부 같은 데는 전력 수요가 막 갑자기 피크 일어나면 덜 쓰는 주에서 많이 필요한 주한테 팔아요. 인센티브를 주고 어워드를 주고 그래가지고 노는 전력을 서로 교환해요. 그런 게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집사람이 이제 롯데마트에서 뭘 사고 저녁에 자고 있는데 둘이 새벽 3시에 삐크고 메시지가 온 거죠. 그래서 열어보니까 한 블록에다 35%를 쓴 거죠. 그리고 한 1시간 있다 전화가 오죠. 카드사에서. 부정 사용한다잖아요. 1시간 걸렸잖아요. 근데 지금 기술은 약 한 60억 개의 개인 고객의 레코드를 초단위로 읽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찍 긁었는데 이게 부정사용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기술까지 가고 있다는 500만 개의 거래 이벤트가 1초에 판별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남역 같은 데 가면 이제 전화를 하다가 딱 드롭되잖아요. 컨제션이 일어나가지고 중계기에 과부하가 걸리고. 근데 이제 인도 같은 회사에서는 VIP 고객이 그 전화하다가 끊어지면 콜 디테일 리코드라는 게 전화 통화 기록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마티라는 곳에서는 1초에 60억 개를 읽어가지고 왜 드랍됐는지를 알아내요. 그래서 전화를 해요. 드랍된 고객 VIP 고객한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드랍이 됐고 대신 인센티브나 어워드를 줘가지고 그 이탈을 1000을 방지해요. 왜냐하면 5%의 이탈을 방지하면 75%의 수익이 난다는 B&M 컴퍼니 리포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들을 보시면 반드시 빅데이터가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유가 나오는 거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다양성을 보면 한국에 지금 서울에 300만 개가 있다는데 이건 세어보질 않아서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많다는데 근데 꼭 보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걸 리플레이해서 범인을 찾잖아요. 근데 이제 선진국에서 그러지 않고 비디오를 실시간으로 보고 범죄를 구성하는 화면이 딱 뜨면 바로 경찰서에 연락이 가는 식으로 쓰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늘어나고 있는 데이터 80%가 이미지하고 비디오하고 문서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데이터 웨어하우징이라는 데서 저게 우리가 관리 대상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 기술은 저걸 다 관리하게 됐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